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챔 업앤다운의 이민 멘토. 오늘도 금연시장 여러분들과 함께 열고 있는데요. 시장이 정말 계속 힘들다 제가 주에 한 3일, 4일 정도 나오고 있는데 9월달 들어와서 상당히 좀 난이도가 좀 높은 시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일단 아시아 증시 전체적으로 본다면 전체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건 맞는데 우리나라 시장만 좀 유독 지금 하락폭이 좀 큰 거는 조금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긴 합니다. 하지만 시장이 이렇게 떨어진다라고만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오히려 떨어지면은 지금 큰 이슈라든지 큰 악재가 이슈 떨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부터 그나마 남들보다 더 떨어졌으니까 조금 더 올라갈 폭이 있지 않을까라는 식의 좀 연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일단은 현재 시장 분위기 자체는 밖에 많이 폭우가 내리고 있다 정도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정말 바깥에 정말 악천후에 폭우가 많이 내리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요. 굳이 나가가지고 우산도 없는데 나가서 그 비랑 맞서 싸울 필요는 없이 시장이 조금만 안정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게 가장 최선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가지고 계신 종목들에 대해서 고민들이 상당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물론 지수가 요즘엔 정말 중요한 장이긴 한데요. 그래도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해서도 너무나 궁금증이 많으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밑에 전화번호 나가고 있죠. 02-2638-3985번으로 지금부터 전화 접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도 같이 접수를 받고 있는데요. 문자 접수는 샵의 3989번이고요. 가지고 계신 종목 매수가 비중 이렇게 남겨주시고 그 종목에 대해서 좀 코멘트도 남겨달라라고 말씀을 좀 많이 드리고 있으니까 문자 종목들 보면은 상당히 매수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자 상담도 좀 접수를 하고 있으니까 많이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전화 상담에 앞서서 일단 시장 상황을 좀 보고 갈 건데요. 역시나 제가 계속해서 시간 할애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종목을 분석하는 시장보다는 약간은 지수를 조금 더 봐야 되는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고요. 우리가 생각한 2600포인트 최대 마지노선인 2600포인트를 깨고 지금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밑으로 내려와서 오늘도 1.62%라고 굉장히 큰 폭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 와중이에요. 지수는 절대 반등을 주는 듯한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고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듯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현 시간 2533포인트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지노선인 2600포인트를 빠르게 회복해주지 못하고 있어요. 어저께 시장에서 갑자기 빠르게 회복을 해줬다가 또 떨어지고 오늘은 지금 조금 기분이 좋지 않은 이 장대 음봉으로 좀 깊숙하게 좀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봤을 땐 그럼 어디까지 떨어져야 되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시장 자체는 조금 조심조심하게 살얼음판을 걷듯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일단은 완전히 우리가 폭락이 나왔던 이날 8월 5일 이날처럼 2400포인트까지 간다 이렇게까지 생각은 안 들고요. 제가 봤을 때는 또 마지노선으로 본다면 한 2480포인트, 2490포인트 정도 선까지는 조금은 열어놓자. 시장이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는 조금은 공감되시긴 어렵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빠져줄 때 더 이렇게 폭락이 크게 빠져주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보여집니다. 애매하게 빠져가지고 올라갈 때도 애매하게 가는 것보다는 지금 시장에서는 오히려 빠져줄 때는 조금 더 빠져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아쉬운 건 뭐냐, 일단은 미국 시장 그렇게 많이 나쁘게 끝난 건 아니었어요. 나스닥도 결국에는 윗꼬리가 있긴 합니다만 0.25%포인트 약간은 반등을 주면서 끝났고 S&P 500도 물론 마이너스 0.30%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S&P 500도 워낙 고점이기 때문에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시장은 지금 올라간 것도 없이 좀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피곤함이 많으시지 않을까라고 해서 상당히 좀 무겁게 오늘 다시 스튜디오에 들어오고 있는데요. 거기다가 또 아쉬운 점은 뭐냐면 일단 일본 니케이 지수는 지금 음봉이긴 합니다만 약보합세로 좀 강하게 시장 하방을 잡아주는 듯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게 좀 아쉬워요.
그럼 우리나라 시장은 왜 혼자 이렇게 빠지냐라고 한다면 지금은 딱히 어떠한 이슈 때문에 이렇게 많이 빠집니다. 어떠한 것 때문에 이렇게 많이 빠지네요라고 말씀드리기는 너무 어렵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빠지는데 지수가 빠지는 데는 장사가 없는 거예요. 지수가 빠지면 내가 아무리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에코프로, 뭐 SDI 이런 거 가지고 있다 손 치더라도 전체적으로 시장이 다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이 어떻게 해야 되냐? 종목을 쉽사리 손절을 하시거나 종목을 쉽사리 종목 교체를 하시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뭐 지금 신규 매수하는 건 어떨까요? 저는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어느 정도는 지금 좀 드라이브를 거는 것도 괜찮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시장이라는 건요, 우리가 계속해서 복귀를 해보자고요. 우리가 그냥 비단 한 달 전에 8월 5일장만 보더라도 상당히 시장에서 겁을 먹고 있을 때 그때 당시에 조금은 좀 공격적이게 매수를 한 분들이 어쨌든 좀 수익을 내줬던 시장이라고 보신다면 지금 계속 9월달 시장 들어와서 계속해서 밑으로 꼬꾸라진단 말입니다. 꼬꾸라지고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 좀 팔지 마, 좀 현금으로 가지고 있을 걸, 이거 손절할 걸, 막 이런 시장들이 많단 말이에요. 공포가 지배하고 있는 시장에서 저는 좀 과감한 매수가 좀 필요한 시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자리에서 그럼 더 빠지면 어떡한 거예요? 더 빠져봤자 많이 빠질 것 같진 않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완벽한 저점이 오늘입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는 좀 그래도 공격적인 좀 매수가 좀 필요한 시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시장 지표, 오늘 미국의 이제 고용 지표가 저녁에 나오고 있는데요. 그것까지 확인하고 나서 시장을 조금 조심스럽게 대하시는 게 훨씬 더 낫고, 오늘 아침에 나온 이제 미국의 지표들을 본다면 결국에는 지금 고용 지표가 좀 좋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고용해주는 그 건수가 역대폭으로 가장 적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더 쉽게 설명드리면 기업들이 지금 신입사원들을 채용하는 건수가 많이 줄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그에 반면에 또 신규 실업 청구수단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실업자면은 실업을 청구하는 건수가 또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참 이게 지표가 보기 되게 어려운 거죠. 신규 채용도 많이 줄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실직자들이 실직자 급여를 받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청구 건수도 또 줄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표 자체가 지금 어떤 게 맞는 건지 좀 헷갈리는 지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미국 지표가 나스닥만 약간 반등을 하고 전체적으로 약간 약보합세로 갔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냐? 일단은 오늘 저녁에 비농업 고용지표라는 게 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농업 쪽을 다 빼고 뭐 기술주, 테크주, 공장 뭐 이런 데서만 나오는 고용지표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고용지표가 어느 정도 냉각이 되는지 체크를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시장에 좀 들어가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거를 전체적으로 봤을 땐 무조건 경기 지표가 좋지 않습니다. 경기가 냉각됩니다라는 생각을 너무 지배적으로 가지실 필요는 없고요. 제가 봤을 때는 국내 시장 많이 떨어질 만큼 떨어졌습니다. 많이 떨어질 만큼 떨어졌고요. 지금 상태에서는 어느 정도 좀 공격적인 매수를 좀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난 그래도 좀 불안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늘 저녁에 미국의 지표 보고 미국의 시장 올라가는 거 본 다음에 월요일부터는 좀 공격적으로 매수를 진행하시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그런 두 가지 선택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제가 여러분들께 강조 드리는 게 뭐냐면 지금은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많이 하락폭이 크고 바깥에는 이제 장마, 폭우가 막 내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신규 매수를 제외하고서는 지금 종목 교체라든지 손절이라든지 이런 거를 지금 손쉽게 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종목 교체를 하면 종목 교체한 대로 또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시장이 이렇게 떨어질 때는요, 품절주라고 하죠. 품절주 같은 종목들이 많이 득세를 하기 때문에 그런 종목으로 갈아타실 확률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2차전지라든지 제약바이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면 그냥 버티셔라. 그냥 시간을 보내보시고 비가 그쳐서 해가 반짝 뜰 때까지는 충분히 좀 기다려 보셔라 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장 상황을 제가 또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참 어려운 시장일 거다라는 좀 걱정이 좀 많아서 시장 상황에 대해서 시간 할애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은 시장이 어느 정도까지 떨어질지 지켜보고 가시는 게 제일 맞고, 내가 만약 신규 매수를 진행하고 싶다. 그런 분들은 좀 공격적인 매수, 저는 좀 찬스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보게 되는 그런 전문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은요, 전화 상담에 앞서서요,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강연의 안내 보고 오겠습니다. 네, 강연 안내 잘 보고 오셨습니까? 저희가 이번 주에도 여러분들 강연에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간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럴 때일수록 정말 어렵지만 공부를 조금 더 많이 할 기회다라고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시장이 어렵고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냥 매일같이 이렇게 떨어지는 시장일 때는 제가 말씀드렸죠. 오프라인 강연에 참석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가장 빠른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니까요.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김영구 멘토님께서는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간 강연회 준비하셨습니다. 일단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은 오후 1시에 광명에서 여러분들 강연회 준비했으니까요. 광명에 계신 주변 분들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요일 날에는 또 지방으로 떠나십니다. 일요일은 시간이 오전 11시고요. 오전 11시에 대구에서 여러분들 또 만나 뵙기를 기대하고 있으니까 오프라인 강연에 토요일은 광명, 시간은 오후 1시고요. 그다음에 일요일은 대구 오전 11시에 많은 분들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이어서 오늘 첫 번째 전화 통화부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민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떤 종목 네. 궁금하실까요? 한국정보인증 한국정보인증. 네. 네. 매스컴. 4,800원에 5% 갖고 있습니다. 이 사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좀 몇 달 됐어요. 그러니까 뭐 한 7월 달에 사신 거예요, 이거? 아니요, 좀 더 됐어요. 아, 그러세요? 얘가 이제 막 그 STO라고 토큰 증권 막 이런 거 할 때 좀 올라갔고 또 과거에 좀 올라갔을 때 기억을 되돌려 보면 애플페이가 막 한국에 들어온다라고 할 때 이런 한국 정보 인증 막 이런 것들이 올라갔거든요. 네. 근데 이 종목을 조금은 하기 어려워요. 예. 예, 종목이 하기 어렵다, 쉽다라고 판단할 때 가장 쉬운 게 뭐냐면 밑에 보시면은 거래가 없죠. 네, 없어요. 예, 이런 종목들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하기 어려워요. 음,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정말 밑도 끝도 없이 계속 떨어지거든요. 거래가 없이. 그러니까 요즘 시장과 같은 거예요. 아무런 이유도 없이 아무런 뭔가 팩트도 없이 계속해서 떨어지는데 그러다가 한 번 정도 뭐 갑자기 뉴스 만들어서 쭉 끌어올리거든요. 이런 식으로.
네. 예, 쭉 끌어올릴 때 밑에 보시면 거래가 같이 이렇게 들어왔죠. 네. 예, 조금. 거래가 이렇게 들어올 때 내 매수가 근처 오면 무조건 탈출해야 되는 종목이에요. 예. 예, 안 그러면 이거 되게 조금 기다리셨잖아요. 네. 예, 안 그러면 이것도 지금 기다리신 만큼 또 엄청 오래 기다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은 탈출해서 나와야 됐었던 가격이 시청자님 매수가 근처도 너무 좀 욕심이라고 생각이 들고 4,500원 이상 자리에서 그냥 탈출하고 나왔어야 돼요. 그러면 네. 춤에서 4,500원으로 낮추면 안 될까요? 이거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밑에 이렇게 거래가 없는 종목들은요. 웬만해서는 추매해가지고 또 오래 기다리면은 저는 그거는 정말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거든요. 시장에는 일단 관심이 많이 없는 종목이다라고 하면 네. 시장 자체 내에서는 물론 시청자님은 당연히 관심이 있으시죠. 왜냐면 내가 보유한 종목이니까. 근데 네. 시장에 전체적으로 관심이 없으면은 그냥 거래가 없이 주가는 밑으로 주주주주주주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밑으로 주주주주주 그냥 빠지고 시간만 낭비하는 종목을 내가 또 현금을 투자해 가지고 시간과 돈을 추가로 2배로 쓸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냥 차라리 내가 조금은 마음은 아프지만 지금 자리에서 그냥 손절을 하고 그냥 조금 더 인기 있는 종목, 조금 더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 그다음에 조금 거래가 많이 붙는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게 앞으로의 투자 방법이 훨씬 더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네. 냉정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얘가 만약에 추가 매수 지금 비중 5%밖에 안 되니까 추가 매수 의견을 드릴 수는 있어요. 근데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내가 4,400원까지 맞춰 놓은들 무슨 의미가 많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400원 맞춰 놓은들 내가 이번에는 운 좋게 내일 만약에 갑자기 10% 올라가지고 탈출을 했어요. 그러면 시청자님 마인드에는 어떤 게 쌓이냐? 내가 이거 거래가 있건 없건 좋은 종목이건 아닌 종목이건 많이 떨어졌을 때 추가 매수 진행해가지고 탈출할 수 있구나라는 게 장착이 돼버리면 이번에는 운이 좋게 탈출을 할 수 있었겠지만 다음부터는 그럴 환경이 많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조금 이해가 되세요? 예. 그래서 저는 이 종목 추가 매수 절대 하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시장에 관심이 없는 종목을 굳이 내가 10%, 15% 어쨌든 산 만큼 사시면은 비중 10% 가져가야 되는 건데 저는 한국정보인증이라는 종목이 나쁘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시장에 많이 관심이 없고 시장에 핫하게 이슈로 떠오르지 못하는 종목에 굳이 비중을 10%까지 실어가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예. 그래서 얘는 반등은 나오기는 할 것 같은데 지금 연속으로 3봉을 맞았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하나, 둘, 3번 맞았어요. 이번에 올라갈 때 한 번 정도 반등을 또 줄 수는 있는데 반등하는 자리는 저는 4,200원 정도까지밖에 안 보여요. 좀 짧게 드릴게요, 이거는. 예, 아시겠죠? 왜냐하면 얘가 이렇게 주가가 밑으로 떨어질 때 여기 거래가 같이 동반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다라는 건 얘는 앞으로 6개월, 1년 정도 시간을 더 끌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지금 그냥 기술적인 반등이 왔을 때 빠르게 현금을 그냥 쟁취하시는 게 훨씬 더 빨라요. 아시겠죠? 네.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전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임멘토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파라다이스요. 파라다이스 어저께 급등했었는데 별로 안 됐어요, 그래도.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14,500원에 10%. 요거 사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올해 초에 샀나? 올해 초에 사셨다가 네. 수익권에 있다가 이제 밑으로 좀 떨어졌네요. 약수익권을 했는데, 네네네. 그때 약수익권을 했어야 되는데 안 했어요. 뭐 이 정도 수익으로는 좀 팔기 어렵죠. 그죠? 네. 원래 그래요. 주식이라는 거. 근데 네. 방금 전에 제가 상담하신 그 한국정보인증 보셨죠? 네. 예. 한국정보인증하고 파라다이스하고 가장 다른 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파라다이스는 네. 요즘에 좀 인기가 있다고 할까요? 제가 보는 다른 점은 뭐냐면 한국 정보 인증이라는 종목은 추가매수 하면 안 되고요. 파라다이스라는 종목은 추가매수 해도 되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더 네. 쉽게 말씀드리면 얘는 시간과 돈과 나의 노력을 쏟으면 언젠가는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거예요. 네. 네, 다만 카지노 산업이라는 게 요즘에 많이 사람들이 관심이 없죠, 시청자님. 네. 관심이 없을 때 모아가는 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로 해도 될까요? 얘는 반등이 나와요. 반등이 나오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어디까지 나오냐, 12,000원 선까지는 반등이 나올 거예요. 네. 12,000원 선까지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맞고 떨어지는 자리가 올 거예요. 그게 저는 10,000원 초반짜리, 1,500원짜리로 보여요. 그래서 지금 시청자님이 14,500원짜리에서 비중 10%만 갖고 있는 건 굉장히 잘하신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얘가 만약에 1,500원까지 내려오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추가 매수해야 돼요. 그때 추가 매수해야 돼요. 예, 지금 제가 하면 왜 안 그렇게 되겠네. 보냐면 일단 파라다이스의 움직임을 보기 전에 얘보다 시총이 큰 애가 강원랜드라는 애예요. 근데 네. 이제 강원랜드가 어저께 이제 외국인 계좌도 더 늘려주고, 그다음에 머신기도 더 늘려준다라는 건 어쨌든 강원랜드 GK의 파라다이스가 카지노 3대 업종, 3대 종목이긴 한데 그 중에서도 강원랜드가 시가총액이 가장 크잖아요. 3조 네. 7천억 정도 되는데, 그럼 얘가 바닥에서부터 쭉 끌어올려줬잖아요. 그렇다라는 건 앞으로는 카지노 종목의 강원랜드에 뒤이어서 위쪽으로 올라갈 수 가능성이 충분히 농후하다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네. 예,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얘가 밑으로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더 낫다라는 거죠. 예, 저는 그래서 얘가 1,500원 정도 내려오면요, 그 자리에서 사신 만큼 그냥 추가매수 더 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보여져요. 예. 예, 더군다나 요즘에 수급 들어오는 거 보셨어요? 그러니까 어제는 좀 괜찮았어요. 네네네. 어제 며칠 조금씩 오르는데 네네네. 그냥 다시 도루묵대고 다시 도루묵대고.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저점이라고 생각한 자리가 14,000원짜리라고 생각하셔서 사신 건 맞는데 그게 아니고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계속해서 밑으로 빠지잖아요. 그럼 시청자님이 되게 잘하신 게 뭐냐면 저점인 줄 알고 이쪽에서 10%를 샀기 때문에 나는 밑으로 떨어졌을 때 10%를 더 살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져도 겁을 낼 종목이 있는 거고,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오히려 잘 됐다, 그래 내 예상이 틀릴 수 있지, 그치만 나 밑에서 더 사서 모아가야지 라는 종목들이 이런 종목들인 거예요. 예, 물론 카지노가 요즘에, 물론 어저께는 이슈가 있었지만 요즘에 이슈를 받지 못하는 게 뭐냐면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도 지금 카지노에 출입을 많이 안 해요. 예, 그냥 뭐 로드샵이라고 하죠. 길거리에서 뭐 사 먹고 뭐 이런 약간은 좀 가성비형 외국인들이 좀 많고, 카지노에 들어와 가지고 뭐 카지노 돈을 막 가지고 놀고 이런 약간은 좀 소비층이 두터운 외국인들이 좀 안 들어오기 때문에, 가장 큰 이유가 제가 봤을 때는 중국인들이 많이 못 들어오기 때문인 것 같은데 언젠가는 좀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게요. 너무 오래 기다렸어요. 네, 근데 주식은요 조금은 좀 전체적으로 좀 오래 기다리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여지고, 뭐 단기간에 많이들 올라가면 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코스피나 코스닥 지수가 되게 안 좋잖아요. 네. 그런데도 얘는 되게 지수 대비해서 방어는 되게 잘해주는 종목이잖아요. 예, 그런 거 보면은 저는 파라다이스가 정말 괜찮다라고 보여지고, 제일 중요한 건 파라다이스가 가장 암초라고 여겼던 그 영종도 옆에 파라다이스 경쟁사가 하나 호텔이나 막 이런 거 만들어 놨거든요. 네. 그거의 영향도 별로 안 받는 거 보면 파라다이스는 아직 살아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저는 10,000원 초반 라인까지 내려오면 그때 자리에서 추가 매수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좀 의견을 드려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전화 상담은 잠시 쉬었다가요, 강연 안내 보고 오겠습니다.
네, 여러분 강연 안내 잘 보고 오셨습니까? 시장이 약할 때 특효약이라고 불리는 강연회 저희가 이번 주도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간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주변에 계신 분들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김영구 멘토님께서는 토요일 날 광명으로 떠나십니다. 광명에서 오후 1시에 여러분들 강연회 준비했으니까요. 광명에 계신 분들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요일 날에는 이제 대구로 떠나십니다. 일요일은 오전 11시입니다. 시간이 좀 다르니까요. 많이 참고하셔가지고 일요일은 대구에 계신 분들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바로 이어서 다음 전화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임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어, 궁금하실까요? LG 디플이요. LG 디스플레이.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세요? 16,470원에 한 9% 됩니다. 아이고, 이거 오래 기다리셨네요. 엄청 오래됐어요. 진짜 오래되셨네요, 이거. 네. 어떻게 추가 매수 안 하고 기다리셨어요? 추가 매수 좀 했죠. 조금 하신 조금 거죠? 네, 조금 좀- 나갔고. 조금 네. 하신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봤어요. 예, 그래도 추가 매수 하셨어도 비중 막 많진 않네요. 예, 옛날에 네. 조금 좀 더 가격이 좀 더 좋았을 때 좀 덜어냈어요. 아, 덜어내시고 잘 하셨네요. 근데 이제 음. 오래 기다리셔가지고 좀 힘들긴 하셨겠다, 그렇죠? 네네. 저는 이 종목 좋아 보여요. 제가 이 종목 상담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아, 그래요. 이 종목은 저는 좋아 보이고 16,000원 정도의 지금 단가가 왔다면 16,470원 정도 단가라면 저는 지금 자리에 추가 매수해도 될 것 같은데요. 아, 추가해서 할까요? 네, 저는 추가 매수해도 될 것 같아요. 아, 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추가 매수해도 뭐 아무리 많이 한다 그래도 비중 20%잖아요. 네. 이 종목 비중 20% 가져가도 돼요. 왜 그럴까요? 요즘에 뭐 저기 네. 애플 뭐 이쪽으로 저쪽으로 써여서 아, 그런 거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일단은 그 애플이 아이패드랑 아이폰이 전체적으로 이제 LCD 안 쓰고 OLED 쪽으로 넘어온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네, LG 네. 디스플레이가 최대 수혜주는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조금은 잘못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삼성 디스플레이가 점유율은 더 높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상장이 돼 있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만 어쨌든 아이폰 그러니까 애플에서 그렇게 이제 OLED로 바꾸게 되면 LG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굉장히 좀 위쪽으로 좀 올라갈 수밖에 없고 저는 이제 요즘 뉴스로 따지자면 LG 디스플레이가 그게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LG 디스플레이의 좋은 점이 뭐냐면 지금 혹시 화면 보고 계신가요? 네. 네, 얘가 2022년도, 2023년도에는 적자폭이 되게 심했어요. 근데 2024년도부터 지금 좋아지기 시작하거든요. 적자폭이 확 줄은 거 보이시죠? 그래요. 예, 이대로 간다면은 저는 24년도에 얘는 흑자 전환까지도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예, 뭐 언제쯤에 그거 할까요? 뭐요? 언제쯤에 뭘 해요? 요거 추가 매수. 추가 지금 매수는 해요? 저는 지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이거. 아, 그래요. 예, 저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요거 추가 매수 의견 드리고요.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실적도 점점 괜찮아지고 어쨌든 OLED 업황이 앞으로 계속해서 괜찮아지면서 그런 OLED나 화면, LED 같은 경우가 자동차에도 들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저는 네. LG 디스플레이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봐도 될 것 같고 지금 자리에서 추가 매수 진행하셔서 단가 산 만큼 사시는 거예요. 추가 매수는 단가를 낮추게 되면 13,000원 선까지 낮춰지게 되거든요. 그럼 13,000원 정도에서 홀딩 하셨다가 위쪽으로 올라오면 어디서 파셔야 되냐? 15,000원 이상 자리에서 충분히 매도하시고 수익 실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상담은 문자 상담인데요. SK 하이닉스, SK 하이닉스를 사셨는데 17만 2,400원이라고 하셨네요. 반도체의 시작이 아닌가요? 라고 문자를 보내셨는데 일단은 반도체 쪽은 제가 아까 시장 상황에서 반도체를 지금 좀 놓치고 넘어온 경우가 있는데 반도체는 지금은 약간은 좀 관망을 하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일단 하이닉스 상담을 하기 전에 삼성전자의 움직임을 좀 보자면요. 오늘은 조금 밑꼬리 달면서 올라와 주기는 합니다만은 이 심리적 저점이라고 불렸던 삼성전자의 72,000원 자리를 깼고 그 다음에 어저께 어느 자리를 깼냐? 일단 7만 원 자리를 깼어요.
그러니까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고 반도체가 앞으로 수요가 많아지고 AI 때문에 반도체가 좋아지고 이런 걸 다 떠나서 어쨌든 반도체의 대장주격인 삼성전자가 심리적 저점인 7만 원 라인을 깨고 내려왔다라는 거는 반도체가 앞으로 좋고 나쁩니다. 반도체는 절대 보시면 안 돼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반도체에 대해서는 당분간은 관심을 안 주시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멘토님 저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위쪽에 물려 있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기다리고 지켜보자라는 거예요. 추가 매수를 손쉽게 지금은 하실 자리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일단 하이닉스는 그래도 어저께 삼성전자보다는 좀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바닥권을 많이 깨지 않고 바닥권에서 약간은 지탱해 주려는 느낌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 개념으로 아마 시청자님이 17만 2천 원짜리에서 사신 것 같은데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심리적 저점이 16만 원짜리를 깼습니다. 16만 원짜리를 깼고 방금 말씀드렸던 삼성전자가 7만 원짜리를 깼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반도체의 업황이 안 좋아서 떨어진다는 게 보단 그냥 투자의 심리라고 하죠. 투심이 냉각되고 투심이 악화됐기 때문에 반도체는 약간은 지금은 조정 상태, 하락 조정이 조금 더 깊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봤을 때는 비중 40%이기 때문에요.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때 비중을 좀 덜어내시는 게 맞아요. 왜냐? 자, 지금 시청자님 매수 단가가 이 자리입니다. 17만 원 좀 넘어가는 요 자리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좀 고점이라고 보여지죠. 고점이라고 보여지고 하이닉스는 HBM 때문에 많이 올라가잖아요. 예, HBM 때문에 많이 올라간 단가가 여기서부터 23만 원짜리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요. 그게 다 소멸이 되고 엔비디아 향이 소멸이 되고 반등이 나왔다가 지금 다시 내려가면서 여기서 이 자리에서 기술적 반등이 좀 나올 수 있거든요. 그 자리가 저는 17만 원 정도 자리 맞고 기술적 반등이 다시 한번 내려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하이닉스가 밑으로 내려오면 정말 찬스볼이긴 합니다.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탄력이 좋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시청자님의 17만 2,400원짜리에서 비중 40%까지 들어갈 필요는 없기 때문에 저는 기술적 반등인 17만 원짜리까지 온다면 그 자리에서는 비중을 절반 정도 축소를 하시고 조금은 지켜보시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방점을 찍어 말씀을 드리는 뭐냐? 반도체 업황이 나빠서 지금 보지 말자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반도체는 지금 저점들을 다 깨고 내려오는 추세이기 때문에 반도체는 지금은 관심을 주지 말자라고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전화 상담도 문자 상담인데요. 문자 상담 효성입니다. 효성 지주사긴 한데 더 빠지기 전에 손절을 해야 될까요? 라고 하셨고 매수가가 57,800원이네요. 매수가가 좀 문자 상담을 제가 이래서 좀 많이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매수가 차이가 은근히 많이 나는 종목이 많고 그다음에 종목들이 좀 많이 덜 움직이는 종목들을 많이 사세요. 효성이라는 종목이 뭔가요? 뭐 효성 TNC, 효성 첨단 소재, 그러니까 지주사격인 종목들을 많이 사시는 거는 저는 이해가 안 간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워요. 근데 지주사라는 종목을 산다라는 건 결국에는 배당을 노리고 배당액을 노리고 배당 수익률을 노리고 사시는 거기 때문에 투자적인 관점에서는 저는 지주사 종목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지금 손절 얘기를 하셨는데요. 저는 이게 저라면은 손절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기다린다라고 해도 이 종목이 내 본전 정도까지 온다 손치더라도 언제 오겠습니까? 왜냐하면 시장에 관심이 많이 있는 종목이 아니에요. 지주사라는 종목은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그냥 배당 수익금을 노리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지금 자리에서 종목 교체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교체 의견 드리는 건요. 효성이라는 회사가 나빠서 뭐 효성이라는 회사가 실적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냥 효성이라는 종목으로 내가 매수 매도를 해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 종목이 38,000원에서 벌써 10,000원이나 올라왔기 때문에요. 고맙다라고 하면서 저는 이 종목 교체 의견 과감하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도 문자 상담 계속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인데요. 어저께 이게 급등이 좀 나왔죠. 동박에는 확실히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가 종목이긴 한데요. 매도를 해야 되는지라고 하셨습니다. 매수가는 36,000원. 지금 시장에서 매도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예, 왜냐하면
시장이 월요일부터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의 확률을 보자면 좋아질지도 나빠질지도 정말 반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정말 예측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말이 즉슨 뭐냐면 무슨 전문가가 시장이 올라갈지 예측을 못해라고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시장이 올라갈지 내려갈지 저조차도 정확하게 알 수 없다면 정말 시장이 준 수익을 고맙게 생각하면서 수익을 챙기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36,000원에서 언제 잡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예, 언제 잡으셨는지 모르겠고 어저께 급등이 나올 때 못 팔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저께 굉장히 흐름도 좋고 뉴스도 좋았기 때문에 급등이 나왔을 때 못 파실 수 있고요. 어저께 급등이 나오고 오늘은 약간은 떨어지고 있죠. 전체적인 시장이 떨어지니까 그러면 오늘은 좀 떨어지는구나. 추가 상승을 내가 좀 노려본다라기보단 시장이 준 수익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하자라고 하면서 그냥 저는 이 자리에서 수익을 챙겨보시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저는 전체 비중, 전량 수익을 실현하시고요. 만약에 내가 2차전지 동박 아니면 2차전지 완성셀 뭐 이런 쪽에 좀 관심이 간다라고 하면 저점이 많이 내려온 종목들 많으니까 지금 이런 매수 타점으로 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재매수의 관점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낫다. 저는 매도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상담도 문자인데요. 랩지노믹스입니다. 제가 종목이 지금 얼마인지도 듣진 않았지만 참 이렇게 표정이 좀 안 좋아지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종목이라서 그래요. 지금 이제 보시면은 121선 밑까지 내려왔는데 홀딩해도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얘는 두 가지 선택을 하시면 돼요. 지금 아마도 어느 정도 차트를 보시면서 매매를 하시는 분 같아요. 왜냐하면 급등을 했다가 밑으로 내려와서 눌러주는 자리인 3,000원 자리에서 매수를 하신 거거든요.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죠. 급등을 했다가 눌러주는 자리, 내려와서 눌러주는 자리에서 매수하는 기법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저도 이런 기법을 많이 활용하는데요. 근데 이런 눌러주는 자리에서 우리가 항상 해야 되는 건 뭐냐? 손절 라인을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얘는 손절 라인 2,840원이에요. 조금 더 제가 짜릿하게 찝어드릴게요. 2,840원짜리가 원래 손절 라인이었고 지금 그 손절 라인을 이탈을 했잖아요. 61선도 이탈을 했고 모든 라인을 이탈을 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시청자님이 손절을 해야 될까요? 라고 여쭤보셨기 때문에 저라면은 이 종목 손절합니다. 손절하고 그냥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게 좋고요. 랩지노믹스가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갔냐? 코로나19 진단키트 때문에 올라갔고요. 지금 랩지노믹스, 시젠, 슈마시스, 수젠텍 이런 종목들 다 위쪽으로 올라갔다 다 밑으로 빠지는 굉장히 위험한 차트로 다 바뀌었기 때문에요. 이런 종목 물론 10% 정도 지금 손실 중이십니다만은 어쨌든 과감하게 손절하는 것도 실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종목은 과감하게 손절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상담은 전화 상담으로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인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네네네. 우리기술투자 네, 우리 기술 투자. 8,810원에 네네. 30%거든요. 네네. 이거를 저는 이제 미국 그거 보고 네네. 트럼프 보고 매입을 해놨는데 미국 비트코인 때문에. 비트코인 그걸 해놨는데 네. 너무 떨어져서 예. 비중도 세고 해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고민이 너무 많아서요. 고민 많으시겠네요. 우리 기술 투자 뭐 이런 종목들이 비트코인 관련돼 가지고 많이 올라가긴 하는데 지금 그냥 뭐 그런 재료들을 다 떠나더라도 일단은 얘는 지금 밑으로 더 떨어지는 추세에 왔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심리적인 마지노선이라고 하는 지금 6,450원 오늘자리예요. 6,540원짜리를 이탈을 하면 얘는 좀 더 밑으로 많이 빠질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아, 예, 좀 많이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종목이. 아, 예, 물론 비트코인 때문에 올라가는 종목은 맞거든요. 잘 보셨고, 그런 뭐 해리스라든지 트럼프가 지금 둘 다 어쨌든 비트코인을 밀고 있어요. 비트코인 네. 투자자들이 자기들한테 투표를 많이 해야 되니까 둘 다 네. 밀고 있긴 한데, 저는 이런 테마 종목을 사신 거는 괜찮은데, 이런 테마 종목을 사실 때 손절 라인을 지키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래서 얘는 일단 손절 라인은 제가 과거로 돌아간다고 해도 7,800원 정도는 손절을 잡고 내려갔어야 되는데 그 손절 라인 지나고 지금 내려오잖아요. 얘가 네. 만약에 이 지금 6,540원을 지탱할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이게 이제 심지어 지탱 지수기 때문에 요게 깨지면은 그냥 손절하고 나오시고요. 얘가 네. 만약에 이거를 지지하면서 위쪽으로 반등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네. 그냥 반등 나올 때 손절하시는 게 훨씬 더 나아요. 아, 그러니까 위쪽으로 올라가도 손절, 밑으로 떨어져도 손절이에요. 아, 아시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전화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멘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 네, 안녕하세요. 대주전자 재료를 12만 5천 원에 10% 갖고 있어요. 아, 네, 네, 네. 12만 5천 원. 네네, 10%. 아, 근데 이게 네, 한번 한 몇 달 전인가 한 두 달 전에 상담 받은 기억이 나는데 네, 네. 계속 떨어져서 보유하시라 그래서 그때 보유했더니 계속 떨어지길래 이게 어디쯤 떨어지는 건가 손절을 해야 되는 건가 지금 갖고 전 좀 시간이 급한 건 아니고 전 여유가 있거든요 시간은. 아, 시간은 있으세요? 네네. 비중 10%니까 얘 좀 홀딩 해보죠, 그러면. 홀딩이 아주 괜찮아. 연말까지 기다리면 어느 정도. 아, 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12만 5천 원짜리가 솔직히 요렇게 화면 보시면 좀 고가죠. 조금 고가인데 저는 그 정도에서 조금 저는 원래 13만 5천 원을 보고 샀는데 네네. 이렇게 떨어지더라고요. 아, 지금은 시장 전체가 좀 밑으로 빠지니까 얘도 같이 빠지는 거거든요. 네, 뭐 저는 회사가 문제가 있거나 그런 아, 건가? 그렇진 않아요. 저는 이 종목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러니까 얘는 어쨌든 2차 전지 중에서도 실리콘 응급제 관련된 종목이에요. 아, 네. 그 실리콘 응급제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충전 시간도 줄여주고 그다음에 충전량도 되게 많이 증축을 시켜줘가지고 2차 전지 그러니까 전기차가 조금 더 오래 지속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실리콘 응급제인데 원래는 가격이 되게 비쌌어요. 대주전자 재료가 만드는 실리콘 응급제가. 네. 그래서 되게 고급 차에밖에는 탑재가 안 됐는데 이번에 기아 EV3라는 차종 아세요 혹시? 네, 잘 모르는데 예. 예, 그 이제 중저가 차량에도 대주전자가 만드는 실리콘 응급제가 탑재가 되면서 얘가 그래서 바닥으로 좀 이렇게 쭉 처지다가 위쪽으로 올라왔거든요. 네. 그래서 얘는 어떻게 봐야 되냐? 일단 제가 좋은 뷰를 드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위쪽에서 쌍봉을 맞고 밑으로 내려오는 차트였어요. 아, 예, 밑으로 내려오는 차트였고 내려오다가 반등을 한번 줬을 때 반등을 주고 난 뒤에 제가 상담을 했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기술적으로는 지금 위쪽에 쌍봉을 맞고 밑으로 내려오는 차트는 맞아요. 얘는 그리고 앞으로 더 떨어질 차트도 맞고 어디까지 떨어지냐? 87,000원 라인까지는 떨어질 가능성이 되게 높아 보여요. 아 그래요? 예, 제가 아마 그렇게 비슷하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차트를 보는 게 순간순간 달라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근데 종목이 괜찮고 회사가 괜찮기 때문에 저는 87,000원, 6,000원짜리에서 추가 매수를 감안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얘는 12만 5천 원짜리가 살짝 애매한 자리긴 해요. 조금 애매한 자리긴 한데 밑으로 내려왔을 때 차라리 추가 매수 전략으로 가보자. 이게 훨씬 더 나은 뷰로 보여지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면 네네. 연말까지 갖고 가면 좀 예를 들어서 제가 손실을 안 볼 수 있을 가능성은 있는 건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연말까지는 얘가 주가가 더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럼 주가가 내려가면 밑에서 우리가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예, 12만 5천 원이 올 수 있냐 없냐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내려오게 되면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전략을 좀 바꿔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는 거예요. 아, 예, 12만 5천 원짜리에서 기다린다고 해서 그 자리까지는 올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아시겠죠? 아, 그래요? 아, 그럼 예. 결론적으로는 더 빠지면 네, 추가 지금보다 매수를 좀 한 만원 진행해보자. 정도가- 예, 그런 식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요? 네, 네, 고맙습니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사. 네, 오늘 주체 멈펜다운 이민 멘토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안 좋으니까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